자, 9단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9번인데, 9번이 원하는 건 자취의 방정식이래요. 자취의 방정식이면 그냥 주어진 식을 주어진 자취를 x, y로 표현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코사인이 몇 x인지, 그 다음에 뭐 사인이 몇 y인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뭐 대입하고 나서 그냥 결과물 구하는 과정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가 지금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2의 사인 제곱 세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분자분모에 똑같이 코사인 제곱을 곱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2의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러고 났더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어차피 1이라서 그러면 2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어차피 하나로 정리해 줘야 될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x가 지금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있으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자고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얘가 2-4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일단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일단 우리가 2-4 코사인 제곱 세타가 y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x에 대한 정보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4니까 그냥 2로 갑시다. 그럼 여기 그냥 x-1 될 거니까 여기 4까지 포함시켜 놓고 나면 얘가 x-1의 제곱이겠네.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식이 y는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자취 이렇게 얘기해서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세타라는 식을 그냥 사인 뭐 y랑 x에 대한 식으로 그냥 변형시켜 달라는 형태에도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나면 이제 오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주어진 거에서 뭐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풀로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갖는다는 건요, 2의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올 거고, 이때 요 2의 코사인 세타가 x-1인 거죠. 여기서 x값은요 1씩 더해지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또 자취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자취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거기서 어떤 범위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계속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쳐서 오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결정된 거니까 자취의 방정식은 얘에다가 x 범위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원한다면 최대 최소도 풀 수 있겠네요. 범위도 주어져 있고 2차식이니까. 자, 이제 10번 문제인데 조금 귀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fx라는 게
뭐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그냥 아주 단순한 연속된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하고 0하고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계속 번갈아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 뭐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해 볼 수도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례인지 사실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원칙적으로 가져야 될 건데, 일단 이 fx라는 건 여기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 만일 내가 집어넣은 값이 유리수라면 그때 나오는 값은 다 1이 나온다는 거고, 여기 집어넣는 값이 다 무리수라면 그때 나오는 값은 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를 넣을 거냐 무리수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0하고 1 사이에서 어떤 값이 도출되는 이런 함수라 그랬으니까, 뭐 기억 같은 내용이 이게 뭐 원점 대칭이냐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건데, 즉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유리수를 넣어 봅시다. 유리수를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x도 유리수인 거예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의 값은 유리수를 넣었으니까 1인 거고요. 당연히 f의 x 값도 1인 거라서 얘는 성립하는 거죠. 이번엔 x에다가 무리수를 넣어보자고요. x에다 무리수를 넣으면 마이너스 x도 당연히 무리수인 거죠. 그럼 여기서도 f의 마이너스 x 값은 0이고요. f의 x 값도 0인 거죠. 즉 얘도 성립하는 거네요. 그러면 x에 유리수를 넣든 무리수를 넣든 언제나 f의 마이너스 x 값과 fx 값이 같게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x랑 fx는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참인 거죠. 진짜 정말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도 주기함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주기함수라는 건 f에다가 x 더하기 p를 넣은 게 fx랑 똑같아지는, 즉 평행이동을 했을 때 겹쳐지게 하는 0이 아닌 실수 p가 존재하면 주기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떤 값인지 뭐 이거를 찾아보는 것도 별개의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주기가 얼마인가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고, 여기서는 주기함수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x 더하기 p를 한 게 fx랑 똑같아지는 p가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 값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풀었던 아이디어가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사용되는데, 아니 이제 p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p에다가 내가 그냥 1이라는 숫자를 그냥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요, f1이라고 넣었을 때 아까랑 똑같죠. 내가 x에다가 유리수를 넣었어. 그러면 x 더하기 1도 뭐예요? 유리수인 거죠. 자, 그럼 f의 x 더하기 1이라는 것도 당연히 1이 될 거고요. f의 x라는 것도 당연히 1이 되니까 요거는 성립하는 거죠. 자, 이번엔 내가 x에다가 무리수를 넣어볼게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1 정도 더한다고 해서 무리수가 유리수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무리수인 거죠. 그럼 f의 x 더하기 1을 해주면 0이고요. f의 x를 해도 0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성립한다고요. 아니 저게 굳이 뭐 1이니까 저러냐, 1 아니라 뭐 2분의 1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뭐만 안 집어넣으면 돼요? 유리수가 무리수로 바뀌고 무리수가 유리수로 바뀔 수 있는 케이스만 안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내가 뭐 저기다 루트 2 이런 거 집어넣으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1이나 뭐 3이나 아니면 뭐 2분의 1, 7분의 5 뭐가 되든 좋아요. 유리수이기만 한다면 당연히 내가 x가 유리수를 집어넣었을 때 거기다가 유리수를 더해서 유리수 나오는 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한다고 해서 유리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리수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꼭 저게 지금 p가 1이어야 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p가 뭐여도 상관없는 거야. 2분의 1이어도 돼요. 아니면 뭐 5분의 7이어도 돼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요. 뭐이기만 하면, 유리수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얼마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해줄 수 없어. 아니면 뭐 그래서 저 f의 주기함수일 때 저 기본 주기가 얼마 이렇게 얘기해도 말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얼마나 작은 값이 얼마나 작은 값을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밝힐 수 없거든. 뭐든지 다 되는 거니까 유리수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p에다가 내가 유리수만 집어넣으면 fx 더하기 p는 fx가 항상 성립하는 거고, 내가 저게 주기함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것 뿐이라면 그런 값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적절한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지금 저기서 조건을 만족하는 주기함수임을 내가 보일 수만 있다면 그때 p값은 무슨 값이든 상관없는 거야. 대신에 여기서 그래서 주기가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기가 얼마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주기라는 건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양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나타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지금 만족하는 p값이 어쨌든 존재는 하고 있고요. 존재하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해도 돼요? 주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는 거죠. 자, 이제 디귿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디귿은요 지금 주어진 식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넣었더니 뭐 요런 관계를 만족한대요.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i에서 얘가 주기함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저거를 막 골머리 써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니라 마찬가지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적절하게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진짜 저게 주기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따져서 내가 이게 정말로 똑같은 값이 나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얘는 주기함수야. 이런 논리 구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기억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넣어보면서 내가 여기다 유리수를 넣었더니 똑같은 값 나오고 무리수를 넣었더니 똑같은 값 나와. 니은에서도 내가 적절하게 아무거나 p를 잡아봤더니 유리수 넣을 때랑 무리수 넣을 때랑 똑같은 값 나와. 그러면 주기함수야. 이런 논리로 가고 있잖아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쟤를 막 어떻게 정리해갖고 그래서 gx는 뭐니까 주기함수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저희를 적절하게 정리했을 때 똑같은 식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꼴 보기 싫은 게 x 더하기 2분의 파이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일단 저거는 조금 형태를 좀 바꿔줍시다. 2분의 파이 계속 달고 다니는 것도 영 맘에 안 드니까 어쨌든 저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내가 그럼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추가로 넣어서 x 플러스 파이로 바꿔주면 여기는 gx 될 거고 여기가 사인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어차피 이거 항등식인 거라서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더라도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일종의 항등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x 대신에 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대입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죠. 자, 요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해주면 얘는 gx 더하기 코사인 x 요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보기는 좋아졌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x 더하기 파이가 gx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x라고 뒀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적절한 p를 더했을 때 gx가 나오는지를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g에다가 어쨌든 저 관계는 성립하는 거니까 적절한 무언가를 더할 건데, 주어진 관계식 써먹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다가 x 더하기 2파이를 넣어보자고요. 그럼 내가 요걸 요렇게 바꿨다는 건 지금 p를 파이라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더했을 때 뭐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저것도 마찬가지로 항등식이라서 x 플러스 파이에다가 코사인의 x 플러스 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g의 x 더하기 파이를 했을 때, p를 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 x 대신에 x 더하기 파이를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저것도 이제 각변환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값이랑요,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기 있는 g의 x 더하기 파이 대신에 gx 더하기 코사인 x를 써도 똑같은 거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x 붙은 거니까 gx 나오는 거네. 자, 그럼 여기만 따로 생각해 보면 g의 x 더하기 2파이를 했더니 gx가 된 거죠. 그럼 얘가 뭐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p 값이 되는 거죠. 그치? p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함수예요? gx도 주기 함수인 거죠. 얼마가 될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내가 적절하게 계속 뭘 더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게만 만들 수 있다면 주기 함수인 거예요. 그 값이 0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주기가 일단은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얘는 이제 기본 주기가 2파일 것 같은데, 어쨌든 주기 함수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주기 함수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얘가 이러이러해요, 아니면 주기 함수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오는 과정들이 좀 더 익숙할 건데, 얘는 진짜로 주기 함수인지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원칙적인 방향에서 풀어 나가야 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인데 n이 일단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n이 일단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얘 때문에 우리가 일단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얘는 지금 주기가 원래 2파이 있던 거를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2파이 이런 형태로 나오겠네요. 뭐 처음 원래 sin x는 주기는 당연히 2파이 짜리인 거고, 자, 그러더라도 이게 어쨌든 2파이인 거를 뭐 2등분 내고 3등분, 4등분, 5등분 계속 이렇게 쭉 가더라도 얘가 파이 컴마 0에서 대칭인 거는 똑같거든요. 파이 컴마 0에서 대칭인 상황인 건 똑같고, 원래 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파이 컴마 0에서 대칭인 아이라서,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왜 하고 있냐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체 그 0부터 2파이까지 다 그려갖고 개수를 세지 않아도 반만 그려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도 그렇고 y는 sin x도 그렇고 y는 sin의 n파이도 n이 얼마가 됐든 간에
파이, 0 대칭이니까 어디서만 생각해도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부터 파이까지의 교점만 생각하고 나면 파이부터 2파이까지 교점이 똑같이 생길 거라고. 대칭이니까 위에서 생겼던 일이랑 저쪽에서 생기는 일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일 이거의 교점이 L이라고 합시다. L이라고 하면 L개라고 하면 전체 교점은요, 이쪽에서 L개, 그 다음에 저쪽 파이부터 2파이까지 L개 생길 거고, 무조건 파이, 0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전체 교점의 개수는 2L 더하기 1개가 될 거예요. 그게 뭐인 거예요? FN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0부터 파이까지 생긴 교점하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 생긴 교점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파이, 0에서 한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FN, 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고 했잖아.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의 교점에서 2배 해주고 플러스 1하면 항상 FN이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굳이 0부터 2파이까지, 어차피 이거 그림 계속 그려가면서 교점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0부터 2파이까지 다 안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고 싶다는 건, 즉 fn과 fn 더하기 1이 같다는 건, 그때는 0부터 파이까지의 교점이 똑같으면 되는 거지. 뭐 이제 그때마다 이제 L 개수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만 똑같은 값이면 fn과 fn 더하기는 무조건 일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전체를 다 볼 거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하자고. 거기 안에서의 교점만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값을 비교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만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0이고 여기가 파인 거예요. 그래서 y는 sin x를 그려보자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교점을 하나씩 그러니까 n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n에다가 2 넣어봅시다. 2. 그럼 주기가 반토막이 된 거니까 어차피 아래쪽에 있는 건 또 그릴 필요도 없거든. 왜냐면 얘가 위쪽만 생각할 거니까 당연히 교점도 어디서만 생겨야 돼. 이 위쪽에서만 생겨야겠죠. 자, 요렇게 될 거라서 n이 2면요, 우리 L이라고 잡았던 아이 있죠. 요게 지금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자, 두 번째는 이제 n에다가 3 넣어볼 거예요. n에다가 3 넣어볼 건데, 그러면 주기가 지금 3분의 2파이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그럼 요때는 교점이 좀 2개 생기는 거죠. 어차피 0하고 파이 사이인 거예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 보는 거니까. 자, 이번에 n이 4라고 합시다. 4가 되면요, 그러면 뭐 이쪽에 이렇게 하나 생길 거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구조가 될 거니까 이때 L 값은 하나, 둘, 세 개 만나는 거죠. 자, 이제 n에다가 5 넣어 볼 거예요. 5를 넣어주고 나면
그러면 주기가 5분의 2파인 거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쯤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얘가 지금 축이 일치하거든요. 요 축이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어 갖고 여기서 딱 한 번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도 요만큼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는요, 교점이 왼쪽에서 하나, 가운데서 하나,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하나 해서 L이 3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얘가 같아요. 얘가 같아요. 그러면 F에 N하고요. F에 N 더하기 1이 일치하는 거죠. 일단 이거 만족하는 N값 일단 얼마? 4 하나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짓을 계속 반복해서 그 다음 장에 얼마 나오고 보이면 되는데 그거 너무 끔찍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교점이 똑같게 된 이유가 사실은 뭐였냐면 얘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튕기면서 갈 때 x는 2분의 파이에서 y 값이 1이 나오느냐, 그럼 그때가 딱 되는 순간에 얘는 지금 뭐 당연히 대칭도 되겠지만 딱 거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거 주기를 해서 그래프를 하나씩 늘릴 때마다 뭐 저쪽에서 한 번 더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데 두 번 더 만나게 되지 않고 딱 저기서 한 번만 만나게 되니까 내가 사인에다가 n파인 거잖아요. 사인에다가 nx인 거잖아. 근데 n에다가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즉 2분의 파이 n을 했더니 얘가 1이 되는 순간 그때는 1n이 아니지. n 더하기를 딱 했는데 얘가 딱 1이 됐어. 그러면 n일 때랑 n 더하기 1일 때랑 f 값이 똑같다는 거죠. 그때 딱 한 점에서만 만날 거니까. 그럼 요게 얼마가 될까만 사실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저게 1이 된다는 건 (2분의 파이의 n 더하기 1이) 2k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돼주면 되는 거죠. 저 k는 당연히 뭐 0, 1, 2, 3 이렇게 쭉 들어갈 거고 0은 어차피 못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k에다가 1을 넣었다고 하자. 1을 넣으면 2분의 파이에 n 더하기 1이 뭐가 돼주는 거냐면 2분의 파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돼서 얘는 2분의 파이로 묶어주면 5가 되죠. 그러니까 n이 4가 나왔다고.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찾았을 때 n 4값 구했잖아요. 똑같이요. 내가 k에다가 2 넣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n 더하기 1이란 아이가 여기는 4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파이로 묶어주면 9 될 거죠. 그럼 이때 n 값은 8이라고요. k에 3 넣어주면요, 얘는 6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3이 될 거라서 n 값은 12인 거죠. 이게 똑같은 과정 계속 반복해도 되겠지만 이젠 뭐 우리가 보이죠. 얘 16일 때 성립할 거고 20일 때 성립하겠죠. 지금 문제에서 n 값은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n값들인 거지. 자, 그럼 이것들을 싹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12 곱하기 5 하면 되겠네. 60.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해. 일단 저걸 딱 보면서, 아, 내가 2분의 파이에서 딱 1이 되는 순간에는 n 값이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n을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때 교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이게 유의미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되는 건 사실 그런 건 심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이런저런 사고들을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하나씩 하나씩 뭐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겠지.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가지고, 아,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를 추론하는 게, 그렇게 해서 추론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게 그게 심화인 거지. 단순하게 뭘 계산했더니 뭐가 뚝딱 하고 튀어나오는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늘려 나갔을 때, 그때 생기는 교점들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다가 딱 4에서 5로 갈 때 똑같은 교점의 개수 3개씩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 왜 3개가 나왔는가? n이 5일 때 x는 2분의 파이에서 대칭이 되는 형태여서, 그때는 뭘 갖는 거예요? 대입했을 때 y값이 1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값들을 잡아서 내가 패턴을 잡아주면은 원하는 형태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내 기억에 아마 그 수능 모의고사 뭐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뭐 교육청에서 낸 건 아니고 그냥 뭐 시중 모의고사 이런 데에서 한번 나왔었을 때 그거를 이제 변형한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뚝딱뚝딱 뭐 그냥 딱 튀어나오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해석해서 어떤 상황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주는 사고 훈련 도구로 한번 여러 번 고민해 보세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접근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자, 12번은 뭐 익숙하죠. 코사인 제곱도 있고 사인도 있으니까 당연히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꾼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fx라고 잡을까요? fx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a의 사인 x 더하기 b니까요. 사인 x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2at에 더하기 b 더하기 1이니까 2차 함수네요. 그러면 t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 항상 우리 치환했을 때에는 범위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인 값에 뭐 특별하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될 거고, 일단 주어진 함수는 위로 볼록인 함수네요. 위로 볼록인 함수고, 대칭축이 t는 a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생긴 문제가 t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단순히 뭐 최대냐 최소 뭐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랑 최소를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범위를 네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아예 축이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얘를 뭐 1번 케이스라고 합시다. 하나는요, 축을 포함했는데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을 때요. 얘를 2번 케이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1이) 더 멀리 있을 때를 3번 케이스, 그 다음에 아예 벗어나 있을 때를 4번 케이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1번 케이스라는 건 여기가 1인 거잖아. 1이 a보다 작은 거죠. 1이 a보다 작은 걸 거고 요 값에서 최소, 여기서 최대 나오는 거니까 최대값이 문제에서 9로 주어지고 최소값이 6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6이 나오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요 값이 6이 나오는 거고 1을 넣었을 때 9가 나오는 거니까 1을 넣어주면 2a 더하기 b를 했을 때 9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쪽으로 내릴까? 둘이 더해주면 b가 2분의 15가 될 거고 둘이 빼주면 4a가 3이니까 a 값이 4분의 3이고 b 값이 2분의 15면 되나요? 그럼 a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안 되네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0이란 아이가 a보다도 왼쪽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a 값이 0보다는 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1보다는 작아야 되죠. 뭐 등호는 뭐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요때 케이스에는 최대값이 대칭축이 될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넣을 때인 거잖아. 마이너스 1 넣을 때에는 아까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6인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이 9 나오는 거죠. 얘는 b 대신에 2a 더하기 6을 집어넣어주면 a제곱 더하기 2a에다가 마이너스 2는요? 그럼 근해 공식에서 a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자, 근데 a 값이 0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때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b 값은 2a 더하기 6이었으니까 저거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루트 2 거기다 6 더하면 4 플러스 2루트 2 2루트 3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2번 케이스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고 b가 4 플러스 2루트 3이면 되죠. 자, 3번 케이스는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대칭축 0이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0이라는 아이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면 이제 a 값은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죠. 여기도 그냥 등호 얘한테 주죠. 뭐 아무 차이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때에도 최소값은 1일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까 1 넣었을 때 aa 더하기 b가 6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은 9가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b 대신에 이번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을 넣어야 되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a 되고 플러스 2는 0 될 거니까 아니 마이너스 2죠. 9 빼야 되니까 이것도 인수분해는 안 될 거고 그럼 a 값은요 1에다가 뻘마에다가 똑같이 루트 3이네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때 만들어지는 a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죠. b는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6을 더한 거니까 저기 마이너스 2배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루트 3 거기다가 6을 더하면 4 플러스 2 루트 3이네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4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일일 때 최대값 나오고 1일 때 최소값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마일보다 a 값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케이스 두고 나면은 그때는 얘가 9가 돼야 되고요, 얘가 6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둘이 빼면은 4a가 마이너스 3,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3, 둘이 더하면은 b는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능한 거는 2번하고 3번 케이스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가능한 a값 b값 구해달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고 얘가 4 플러스 2 루트 3, 아니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면 4 플러스 2 루트 3. 뭐 계산을 마무리할 때 조금 귀찮아지긴 했지만 뭐 이거는 공수에서도 충분히 많이 했던, 특히 최대 최소 두 가지 다 물어볼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건 이제 뭐 세 가지로 범위 나눠서 하는 걸 제일 많이 했고, 최대와 최소를 모두 판단해야 될 때는 얘랑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0 있죠. 0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가지고 두 가지를 더 쪼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두 가지랑 대칭축을 포함하는 두 가지랑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주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에게는 이제 선택지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12번까지 마무리 지어 봤고요. 남은 4개 문항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